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희생양으로 삼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그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택을 줄이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한 2년 전에도 이 혜택을 줄였죠. 2018년 9월 이전에 또 소급 적용을 해서 임대사업자들의 그 혜택을 줄이겠다 해서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결국은 그 부동산 정책 실패, 부동산 민심의 폭발에 대한 대책 원인을 이제 내놔야 되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종부세, 보유세 폭탄 때문에 부동산 민심이 폭발했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여론 형성되다가 이제 좌파 강경파 쪽에서 종부세가 원인이 아니다. 종부세는 뭐 4%밖에 안 되는데 왜 그게 원인이 되느냐? 자, 원인은 투기 세력, 적폐 세력. 그 투기 세력, 적폐 세력은 한 100만 가구, 현재는 100만 가구니까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가진 세력들이 문제이다. 자,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혜택을 줄여야 된다. 소급 적용해서.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원인은 임대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더불어민주당의 좌파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가 아니라 결국은 투기 세력 때문에 임대사업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투기 세력, 임대사업자 때문이다 라고 이제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계속 혜택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김성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특위는 28일 회의에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종부세를 면제해주고 양도소득세를 대폭 깎아주었기 때문에 이제 2018년 9월 이전에 등록한 것은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뭐 엄청난 특혜를 줬죠. 자, 그 특혜를 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준 거예요. 뭐 다른 당에서 예전부터 뭐 MB 정권에 박근혜 정부 때 준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김현미 장관 때 준 거예요. 그 종부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면제 때문에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서 매물이 잠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제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임대사업자라는 것도 이제 아파트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이 양반도 이제 강경 발언을 했어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가 폭등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임대사업자가 말 그대로 적폐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통계를 한번 보시죠. 통계 팩트가 중요한 거니까. 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록 임대주택이니 아파트가 36만 가구 정도, 전체 등록 임대주택이 22%라고 그래. 22%.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원룸, 오피스텔, 다가구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임대주택의 10채 중에 8채는 값 상승이나 공급량과 거리가 먼 원룸, 오피스텔, 소형 평수의 비아파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의 36만 가구는 전국 아파트의 3.2%밖에 안 되고 전체 임대주택의 2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물론 뭐 이게 가격 상승의 요인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주 주요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주요 요인은. 이재명 기사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양반도 아주 강경 발언을 했어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대주택만 160만 채,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분당 신도시 10개 육박하는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160만 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 이것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통계가. 자, 그러면 임대주택이 지금 상황은 어떤가? 뭐 현재의 상황을 보시죠. 현재 임대주택은 감소 중이죠. 등록 임대주택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등록 임대주택은 지난해 6월에 160만 가구 정도 됐어요. 자, 그러나 이제 7.10 대책 이후에 임대주택이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에 대한 등록 임대를 허용을 안 했으니까 막아버렸죠. 아파트에 대한 신규 임대주택을 막고 의무기간, 그러니까 8년 정도 지난 것들은 종료된 것은 등록 임대주택에서 자동 말소가 됐어요. 7.10 대책 이후에 등록 임대주택은 계속 줄어서 지난해에만 46만 채가 말소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소된 게 시장에 나와야 되겠죠. 이 나와서 이제 시장에 유통돼서
주택의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뭐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시장에 팔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중과세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중과세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시장에서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이 없으니까 하나만 거래돼도 호가가 확 올라가는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은 현재 등록 임대주택은 100만 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기사가 말한 160만 채가 안 맞는 거죠. 100만 채 정도 된다. 그러면 도대체 임대사업자들이 무슨 혜택을 누리고 있었나? 자, 이건 또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2018년 9월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2018년 9월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혜택이 있지만은 2018년 12월 이후에 등록한 것들은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뭐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2018년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죠. 이제 이걸 문제 삼는 거죠. 종부세 합산 배제 해주니까 종부세에 대한 보유세는 내지만 종부세에 대한 폭탄을 안 때리니까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온다. 그래서 종부세 합산 배제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자, 이것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면제. 이게 제일 크죠. 왜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니까 계속 집을 사 모으지 않냐 그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다 없어진 제도예요. 없어진 제도. 그러니까 이것을 소급 적용해가지고 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철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이 난리가 났겠죠. 자, 사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이 혜택을 철폐하면 시장에 아주 큰 혼란이 오겠죠. 종부세만 때려도 얼마나 많은 그 세금이 늘어나겠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양도소득세까지 면제. 그러면 종부세를 맞은 상황에서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세금이 좀 덜 나간 아파트 위주로 내놓겠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임대사업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겠죠. 양도소득세 면제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때리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1년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내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 이거죠. 자,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줬어요. 사실은 준 거는 사실인데 이건 정부가 준 거지. 지금 좌파 정부가 준 거지. 다른 그 우파 정부에서 준 건 아니다. 자, 그러나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 등록한 신규 임대사업자는 혜택이 하나도 없고 뭐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죠. 자, 이미 작년에 7.10 대책에서 이미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빼앗아 갔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도 집값 안정 효과는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 혜택 상당수가 2018년 913 대책 그리고 지난해 7.10 대책으로 폐지되었거나 축소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아파트 임대주택은 안 되는 거고요. 이미 많이 빼앗아서 갔는데 더 빼앗아 가겠다. 자, 그래서 시장의 물량을 내놓겠다.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종부세 더 때리겠다. 자, 그 얘기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좌파 정부의 생각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를 없애버리고 자, 그러면 효과가 있겠냐 이거예요. 여당의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면 세부담이 늘어난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처분해 공급이 늘어난다는 기대감을 여당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작년에 이제 자동 말소된 거, 작년에 이제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 말소되었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이제 그 혜택이 없어지면서 46만 채가 말소가 됐는데, 자, 이게 매물로 나왔냐 이거야. 매물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여기서 어떤 규제를 또 해도 혜택을 축소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자, 그렇게 말하는 원인이 뭐냐면 등록 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비중이 비교적 낮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국에 3.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국 비율을 볼 때. 원룸, 오피스텔, 뭐 다가구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집값을 내리는데. 그래서 세부담을 늘려가지고 매물을 팔도록 압박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양도세를 그렇게 때리는데 시장에 내놓을 매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세, 종부세 폭탄을 때려도 매물은 안 나온다. 자, 매물은 나오겠죠. 안 나올 수는 없고. 자, 이제 양도세금이 적은 거 또는 그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갭 투자로 들어간 아파트 그런 매물들은 하나하나씩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되니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 결국은 임차인에게 다 전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전세 가격은 또 폭등하겠죠. 자, 임대 사업자는 그 무슨 기능이 있었냐면 전세 가격의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거는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가 있는데, 자, 민간 사업자보다 정부보다는 민간 사업자의 물량이 많은 거예요. 정부가 지금 좌파 정부는 그 공공임대 주택을 뭐 무한대로 공급을 하겠다는데, 사실 그게 말만 그렇지 쉽지가 않아요. 그거 다 뭐 예산이잖아요. 국가 예산. 자, 국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가요? 다 부채잖아요. 자, 그게 쉽지가 않다. 자, 그리고 공공임대를 늘리면 민간 임대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다 축소해버리겠다고 하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야, 나중에. 오히려 그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줄어서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보통 이제 등록임대주택이 세입자가 원하면 12장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도 5%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임대주택은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월세 시장에서도 안정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안정판이 사라지면 이제 전세 가격은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가 이제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뺏겠다. 무엇을 빼앗겠냐? 이제 뭐 뻔해요.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하겠다는 거죠. 이제 합산 배제에 대한 혜택을 뺏겠다. 자, 그거는 이제 종부세까지 엄청나게 때리면은 이제 그 다주택자들은 힘들어지겠죠, 당연히. 뭐 몇십 가구, 몇백 가구 그 가지신 분도 있고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면제도 폐지하겠다. 이거 이제 10년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인데 이 제도도 폐지하겠다. 자, 이거 골치 아프게 됐죠. 이제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민간 임대 시장이 위축돼서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 왜 그러냐면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겠다고 하지만 세상에 임대주택을 뭐 어느 날 갑자기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공급할 수가 없거든요. 택지도 마련해야지, 예산도 있어야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임대주택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공공임대주택은 조금 늘어나고, 자, 그런 현상이 이제 되면서 전세 가격은 폭등한다는 거예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이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어요. 가중된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뭐 1년에 뭐 몇백만 원 내던 게 수천만 원 낸다면 이제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방 아파트부터 매도를 시작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지방의 이제 구축 아파트부터 매도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지방 아파트 가격은 좀 조정받을 수 있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결국은 그 돈이 매도한 집들이 또 어디로 가겠냐. 결국은 강남만 더 오르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패턴이 바로 그 좌파 정부에서 이러한 패턴으로 가면서 강남이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의힘 원희룡 지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이런 갈팡질팡의 원인은 민주당 내부의 표 계산 때문이라는 거, 표 계산. 자, 그러니까 결국은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어떤 희생양이 필요했고, 부동산 정책에 본인들이 정책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정책은 고수를 해야 되겠고, 희생양은 필요했고, 그걸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로 받고 그 사람들을 투기 세력으로 규정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다 축소해야 된다. 결국은 그래서 지지층을 더 확보하고 더 그 자신들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면서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민주당 내부의 표 계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원희룡 지사의 얘기는. 철저하게 통제로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 왜 통제로 가느냐? 결국은 이 주거지를 쥐고 힘드는 거예요. 이 민주당의 어떤 그 정책의 목표는 주거지를 쥐고 힘든다. 왜냐하면 주거지가 뭐 고급화되면 어떤 그 보수화될 수 있고, 그리고 주거지를 지금의 정부가 제공을 하고 보장을 한다 그러면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주거지를 흔들고 가다 보니까, 쥐고 가다 보니까 이러한 그 잘못된 정책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부가 투기 세력을 잡겠다. 그 말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자, 투기 세력을 잡는데 타겟가 잘못됐다. 자, 지금은 선량한 임대 사업자를 잡고 있는 거예요. 선량한 임대 사업자. 그러면 투기 세력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핀셋 규제를 하라는 거예요. 핀셋 규제. 자, 그런데 전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투기 세력을 잡을 생각이 있는가라는 거, 있는가. 지금 막 몇십 채씩 사가지고 법인들 다른 사람 명의로 수십 채 사고, 그 투기 세력들은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상품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왜 그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라는 거. 아무리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잡아도 절대로 투기 세력은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투기 세력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그 투기 세력이 지금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투기 세력을 핀셋 규제로 잡아야 되는데, 선량한 임대사업자만 잡고 있다. 그냥 새 아파트 사가지고 그냥 임차인에게 뭐 그냥 자기는 살아보지도 못하고 계속 임대해주는 그래서 그 시세 차익을 갖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좌파민주당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익을 공유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니까 자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 자 정작 투기 세력을 잡을 생각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투기 세력을 잡으려면 말 그대로 거래가 빈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채 더 거래할 때마다 몇 프로씩 양도세를 더 걷어내라.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임대사업자 그것도 그 예전에 그 소급 적용까지 해가지고 그 제도를 다 철폐하느냐. 자 그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가 국가를 믿고 누가 어떤 투자를 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정부는 부동산은 그에서 나오는 소득은 인정 안 하겠다라는 거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다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 중과세를 때리고 있는 혜택도 다 뺏겠다라는 거니까 자 그러나 문제는 정작 투기 세력들은 뭐랄까요 다 빠져나갈 구멍도 있고 빠져나가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혜택 축소는 결국은 핵심을 벗어난 거예요. 핵심을 벗어난 거. 오히려 민폐를 끼칠 수 있다. 지금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 물량 없어지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고 전세 가격은 폭등하고 자 그리고 말 그대로라면 이제 임대사업자를 다 등록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갑자기 또 임대사업자들의 물량이 다 없어지면 시장에 어떤 혼란이 오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